오늘 리뷰는 바로 HG 짐 슬래커 탑승기.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쿠쿠루스 도안의 섬에 등장한 슬래커 로우가 탑승한 짐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무장 자체는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매는 2022년 11월 웹판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900엔입니다.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디오리진 포맷, 그런 디테일, 이걸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오리지널 짐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뭐 가드 커스텀이다, 뭐 나이트 시커다, 뭐 이런 것만 있었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짐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드디어 이 슬래커 탑승기를 통해서 이제 오리지널 짐이 발매가 된 거죠. 이 슬래커 탑승기 이후에 이제 1년 뒤죠. 1년 뒤에 이제 모로코 전사양이랑 그리고 일반판으로 나온 게 이 짐입니다. 일반 짐. 그러니까 제가 리뷰한 이 짐보다도 슬래커 짐이 더 빨리 발매했어요. 1년 빨리. 그리고 디테일도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습식대 칼도 다 붙였고요. 마감재는 반광 마감재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 쪽 보면은 습식대 칼, 일부 습식대 칼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부착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일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부, 동그란 부분들에 부착을 하게 되고, 뭐 센서류나 뭐 콕피트 해치 부분에 작게 하나나, 머리에 메인 카메라나 뭐 이런 부분들에 붙게 되고요. 그리고 정크 파츠가 남습니다. 빔사벨과 빔사벨 홀더, 그리고 손목 외장 파츠. 하나는 발칸이 내장되어 있는 파츠니까 뭐 양쪽 다 하나로만 통일해도 될 정도니까 이제 원하는 거 조립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빔사벨 하나가 정크인 만큼 이 빔 파츠 하나도 정크입니다. 그래서 빔사벨 이펙트, 뭐 백팩에 있는 빔사벨에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드.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형태입니다. 위아래 조립하면 끝이에요. 안쪽에 관절 추가적으로 조립하는 거 말고는 실드 자체는 파츠 2개짜리로 크게 되어 있지만은 깔끔한 분할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습식 데카를 통해서 뭐 코우션 마크라든가 77 해가지고 기체 넘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은 부위들을 이렇게 또 습식 데카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디테일들과 함께 실드 고정부는 이렇게 위아래로 나다다닥 소리 나면서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앞쪽에 손잡이 접혀져 있고 팔꿈치에다가 장착하는 조인트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전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서 리뷰했던 짐이나 건담류에도 들어가 있었던 바로 그 빔 라이플이고요. 데칼이 습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센서류 가동 가능하고 수납용 조인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 그립이 이렇게 접이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센서에는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 스프레이건 전기형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서 리뷰했었던 짐에도 들어가 있던 그거고요. 데칼은 습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센서에 스티커 활용한다. 그리고 일반 빔 스프레이건보다 좀 덩치가 있는 스프레이건이다 라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양손의 라이플 손과 양손의 편손 해서 총 요 무장손까지 총 3세트의 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짐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연한 하늘색의 외형과 이 몸통 같은 경우도 초록색 계통의 컬러링이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관절마다는 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에 이제 데칼이 붙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재 자체는 이후에 발매되는 그 일반 짐이나 아니면 모로코 사양이나 이런 데 다 사용이 됐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분명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뭔가 디오리진부터 이어져 온 것 같지만은 완전 신규 조형입니다. 런너 전체가 아예 이 슬래커 탑승기부터 완전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립감이나 이런 것도 최신 형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발매한, 하지만 저는 먼저 리뷰를 한 일반 짐입니다. 확실히 색깔 면에서 일반 짐보다는 이제 기본 몸의 색깔이 훨씬 진하죠. 그리고 빨간색인 몸통이 이제 초록색 계통의 또 다른 컬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콕피트 해치 부분의 디테일이 또 다릅니다. 그건 뭐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백팩 자체는 같은 형태이긴 한데 장착되는 무장이 달라지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머리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짐입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대단히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특출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짐이에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자, 슬래커 탑승기의 얼굴, 이 입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보고 일반 짐으로 넘어가면 인상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빠밤,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거든요, 사실상. 근데 요 입 부분, 입의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슬래커 쪽이 입이 좀 더 두툼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 외에 뭐 바이저 안쪽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뭐 똑같은 것 같네요, 그쵸? 옆모습 보더라도 뭐 발칸의 위치라든가 뭐 옆에 디테일, 옆에 디테일도 다르다. 슬래커는 여기 패널 라인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일반 짐은 3개 들어가 있네요. 덕트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예, 요런 게 또 달라졌고 뒤통수는 아예 달라진 게 없군요. 예. 그 외에도 뭐 귀 부분에는 이렇게 전용 마킹이 들어갑니다. 디자인된 마킹 양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몸통에 또 퍼스널 마크, 슬래커 로우의 마크가 들어가고 RGM79 짐 형식 번호라든가 그 외에도 데칼들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콕피트 해치 이 빨간색 부분의 아래쪽, 여기 복부 쪽에 있는 회색은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 콕피트 해치가 일반 짐과 또 다릅니다. 짐과는 좀 많이 다르죠. 가만 보면은 흉부의 디테일도 달라요. 여기에 패널 라인이 이쪽 짐은 없고요. 슬래커한테는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콕피트 블록 같은 경우는 아예 디자인부터가 달라졌죠.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뭐 연방의 마크라든가 77 해가지고 넘버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깨도 보면 디자인이 윗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이 중간에 들어가는 파츠의 디자인이 일반 짐과는 또 다릅니다. 위에 고리가 하나 더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에는 흰 색깔 파츠를 따로 쓰고 그 사이에 안쪽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 뭐 팔의 디테일이라든가 들어가는 뭐 습식 데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 커버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발칸 내장된 팔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파츠가 다르다. 좌우 비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손목은 한 세트가 더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쪽으로 그냥 조립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제 무장손으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의 디테일도 꽤 괜찮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골반부, 여기 V자가 분할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슬래커부터 분할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디오리즘 건담도 이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커트의 디테일이야 심플한 듯 나쁘지 않은 적절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 쪽에 디테일, 패널 라인 이런 거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무릎 주변으로 데칼, 그리고 관절에 흰 색깔 파츠, 안쪽에 스티커 이런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 무릎에 저는 이렇게 안쪽에 덕트 디테일이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 외에 패널 라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안쪽에 또 이렇게 버니어가 내장되어 있죠. 물론 뭐 앵클가드, 요 발목 쪽도 흰 색깔 파츠 커버 사용하고 안쪽에 스티커 사용하고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이제 발가락 끝부분 분할되어 있는 형태의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도 디테일은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가동 믿음의 이런 짐이죠. 가동 상당히 좋겠죠. 기본 볼관절입니다. 목 돌릴 때 크게 걸리는 것 없이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아래쪽에도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목을 빼고 넣고 가능하고, 중간에 축관절이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관절을 들어주면 고개를 크게 드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숙이는 건 조금 약한 편, 살짝 약한 편. 그리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볼관절 사용하는데 여기 폴리캡이 앞으로 관절이 뽑혀 나오는 형태인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물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제약 안 받아서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중관절의 팔꿈치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허리가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볼관절 사용을 해서 볼관절로 크게 돌아가는 게 가능한데, 뿐만 아니라 허리 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숙이는 부분이 아주 크게 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크게 움직이면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꺾이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도 꽤나 크게 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관절, 스커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내부 공간 크게 확보를 시켜주는 게 가능하고, 축관절이 이렇게 앞쪽으로
축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앞으로 드는 부분에 이제 축 이동 다 해서 하면은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진 형태입니다. 대신에 뒤로 드는 게 좀 많이 약해요. 뒤쪽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뒤로 드는 건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허벅지 회전 뭐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무릎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 움직이자마자 바로 무릎 연동부터 돼서 이중 관절이 크게 가동하는 방식. 엄청 크게 가동을 하면서도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무릎을 이렇게 굽힐 때 드러나는 패널 라인들 요런 포인트 참 멋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발목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볼관절 자체가 상당히 크게 가동을 합니다. 특히나 이 감싸고 있는 폴리캡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발목을 안으로 꺾었을 때 굉장히 크게 꺾이기도 하고요. 강도도 충분해서 접지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뒤로 뻗는 부분, 굽힐 때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편하게 움직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 꿇기 뭐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허리, 고관절, 무릎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 라이플 손인데 라이플 손이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무장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고정 자체가 좀 튼튼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뭐 무장을 손에 꼈을 때 뭐 흔들리거나 그러는 게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스프레이건과 실드 장착을 하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멋지네요. 역시 짐도 바리에이션 다양한데 이것저것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항상 보면은 디오리진 초창기부터 그랬지만은 작품은 겁나게 나오는데 짐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전용기들 더 다양하게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문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화이트 딩고대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실제 쿠쿠루스 도안의 섬 애니메이션 상에는 이 슬랙거로우가 요 빔 스프레이건을 쓴 게 아니라 요 빔 라이플 전기형을 사용을 했고요. 쉴드 안 들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상에 등장한 모습으로 하면 이렇게 빔 라이플 전기형 들고 쉴드 없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꿇은 채로 코어 부스터를 타고 이렇게 아무로를 구출하러 출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코어 부스터에 탑승한 채로 라이플을 쏘면서 룩군을 격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사격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일어선 상태에서도 한 번씩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세일라 씨가 조종하던 코어 부스터가 중간에 피탄당하는 바람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불시착까진 좋았는데 코어 부스터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격과 함께 코어 부스터에서 튕겨나가서는 그대로 날아가서 그대로 바위에 부딪히더니 어떻게 된다? 머리가 날아간다. 머리가 진짜 휙 날아서는 대굴대굴 굴러요, 이렇게. 그 뒤로 전투 불능, 전투엔 참가하지 못합니다. 애니에서는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끝나지만은 그래도 프라는 잘 나왔잖아요. 포즈 몇 가지 더 취해봅시다. 이렇게 빔 스프레이건 사격 포즈. 약간 이제 한창 전투 중일 때 이렇게 실드로 몸을 감싸면서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발사하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점프하면서 적을 향해 발사하는 이런 느낌. 이렇게 허리 확 꺾어가지고 팔도 촥 들어서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적을 향해 발사. 이런 느낌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뛰면서 발도 그렇게 옆으로 뛰면서 슬라이드 하면서 발도에서 탁 이게 빔사벨도 촥 이렇게 뛰어들기 직전에 준비 자세. 이런 느낌. 그리고 정면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느낌의 포즈. 이런 식으로 약간 포즈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에 버니어 하나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전기형 빔 라이플 가지고 와서 수납용 조인트 펼치고 허리에 이렇게 수납 가능. 그리고 쉴드도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약간 위쪽 사선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조인트 자체는 수직 상태에서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팩에 수납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백팩 정중앙에 습식대 칼 하나 붙거든요. 이거랑 쓸립니다. 저 이미 쓸렸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모든 무장을 다 수납 장착을 해봤어요. 물론 라이플 손은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남는 라이플을 하나는 반대쪽 손에 들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양손으로 들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판정판 HG 짐 슬래거 탑승기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쿠크루스 도안의 섬도 어떻게 보면은 TV판 에피소드의 한 편을 이렇게 또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인데도 꽤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 정도면은 뭔가 아무로의 대사가 좀 적지 않아?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래도 화이트 베이스 크루들의 모습들 뭔가 완전 새로운 작화로 또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그리고 프라모델도 이제 짐 슬래거 탑승기부터 해가지고 완전 신규 조형으로 해서 새로 뽑아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일반판으로 나온 짐도 이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았고 오히려 무장은 그쪽이 더 많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그 본편 스토리를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은 또 들었던 애니메이션이지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